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방위비 분담 문제, 또 하나는 일기 때부터 얘기됐던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 이것도 천문학적 비용이고요. 세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국이 비용과 책임을 이만큼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부담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가능하다. 예.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국방비, 우리 국방비를 5%로 증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토가 이번에 5%를 하면서 제가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이건 약간 사기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5%를 2035년으로 맞춰놨는데 3.5%는 실제 국방비고 1.5%는 간접 비용이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자신들이 뭔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중간 점검하는 게 2029년입니다. 2029년이면 트럼프가 퇴임하는 해예요. 저 박 교수께서 얘기하신 게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요. 방위비 5%는 사실 유럽이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일단은 약속하고 소나기를 피한 셈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전자권 전환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조건이라는 게 감시 정찰 정비 이런 거 갖추고 통신 같은 통신망 정비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미국에서 잔뜩 사주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사실 주한미군 28,500명이 우리 거의 50만을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해구사는 더 확실하게 해야 돼.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허용하겠다는 자세로 나가면 오히려 감축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여정의 발언을 놓고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그 징조고. 미국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앞서 지난주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등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 측과 다른 접촉 경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어하는 그 욕구.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ell, thank you very much. Well, they should give me the Nobel Prize for Rwanda, and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I should. 욕망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될까? 그거는 그게 저 여당 의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먼저 먼저 하십시오. 야당 쪽도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김정은에 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이가 좋다. 또 훌륭하다 이런 얘기도 잘 지내냐 하고. 이런 얘기도 이번에 우리 실제로 했고 머지않은 시기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에게 적극적인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통미봉남이라 해서 우리 남쪽은 좀 배제하고 미국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대화하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북한이 우리를 패싱하려고 했다 그런 말은 사실은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우리 남북 간의 교류가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가 그런 걸 풀어주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너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주로 미국과만 얘기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겁니다. 만나고 싶어 할 거고 김여정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랑 우리 한국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은 남쪽은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하고만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미 남북 관계를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북남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 조한 관계라고 합니다. 조한 관계. 조한 관계. 이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서로 다른 상대방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나는 이제 핵무장국인데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면 좋다. 그리고 당신과 우리 김정은하고 사이 나쁜 거 아닌 거 안다. 그런데 협상하려면 우리를 핵무장 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예. 핵 군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트럼프가 제가 2018년에도 김정은 만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자신의 노벨 평화상, 자신의 정치적 업적, 자신의 레가시를 위해서 한반도에 이런 건 신경도 쓰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김정은 만나서 오케이, 너 핵무기 몇 개야? 그럼 그거 요 정도만 줄이고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예. 당신들하고 북미관계 정상화하자. 대사관계 수립하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9년에 미중 수교 됐을 때 대만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냉혹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실수가 저는 그거였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도 만약에 들어보세요. 적절한 말이 비유가 아닙니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게 남북 간의 그냥 정상회담이 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되고 뭐가 된다고 그냥 좋아하는 건 15년, 20년 전의 향수라니까요. 이미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회담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가에게 맞을 건지 또 맞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냉혹한 현실이 있을지를 정확히 타산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교수께서 저 남북 햇볕 정책을 알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슨 잘못이 윤석열 정부 탓을 절대적으로 해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 협력을 사실상 거부했잖아요. 문재인 때부터 북한이 사실 남북 관계를 거절했어요. 대북 전단 풍선 보내는 거 거의 장려하다시피 했고 대북 확성기 틀고 예. 여러 가지 적대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그러한 소위 작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그걸 의혹 가지고 차원이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확성기 중단하니까 북한이 중단했고 대북 풍선 전단 풍선 보내는 거 중단하니까 예. 북한에서도 오물 풍선 안 왔고요. 북한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도 남북 염두에 관계로 둬야지. 이게 번지면은 이거 한 4시간 걸립니다. 토론. 전략적으로 볼 때, 이 김 교수께서 햇볕 정책을 버리고 대북 강경 기조로 바꾸셨는데, 그게 일견 옳아 보이지만, 예. 북한은 남북 간에 엄청나게 긴장 상황이 되고, 뭐 교전이라도 벌어지면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기가 더 좋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걸 뭐 평화를 그냥 먼저 우리가 깨려고까지 했으니까 그건 뭐 평가할 여지조차 없는데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북방 한계선 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북한은 김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꼭 끼려고 하기보다 일단은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꼭 트럼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미국이 북한을 안 믿는 건 우리 다 이해하는데 북한도 미국을 많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뭔가 해야 북미 간의 대화가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북 문제 하나 좀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북한 아까 북한 문제를 그냥 북한 문제가 오늘 주제 하시고 제가 꼭 한마디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북한이 아무리 유일 영도 수령 체제, 쉽게 말해서 1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정책, 전략, 그들 표현하면 노선이 있죠. 정확히 따지면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때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는데요. 거기에 명백하게 한국과 미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21년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다 하면서 또 대남 대미 노선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결정적으로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한미 관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도 아직 대북 정책이 확정이 안 됐고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연이어서 같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지금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하나 보태고 싶은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다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잘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윤석열 정권이 개헌으로 쫓겨난 정권이지만 외교안보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하고 북미 정상회담한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북 관계가 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스토커처럼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이미 남쪽과 관계를 다 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국제 정세를 정확히 알자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때 와서는 북한에 대해서 큰 미래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대화를 요구하면 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스토킹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개업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한미 관계 협력 복원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시킨 거 그거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줄 것 또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것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고 국내 여론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지키자. 이번에 이제 한미 통상 협상이 이제 좋은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한미 간 조선 협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시빌딩 그레이터 어게인. 그거는 이제 이 책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 파트입니다. 중국과 지금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군함입니다. 군함. 해군 전력. 중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조선 능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욱 앞으로 군함을 만들기도 어렵고 현재 있는 각종 군함들을 수리 정비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이 조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설명해라.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가서 꼭 놓쳐서는 안 될 게 지금 우리 홍 의원님 책 가지고 오셨으니까 꼭 화면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좀 잡아주세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까 다 잡으셨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가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얼개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잡았습니다만 이 자동차 관세를 만약에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해준다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민노총이 데모를 해야 돼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 국내에서 다른 정치적 집회하지 말고 이럴 때 나와야 됩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당연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국제정치의 트래블 게임이라고 있어요. 양면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협상 당사자가 미국에 가서 협상할 때 우리의 큰 힘은 국가 이익을 가지고 면밀하게 준비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뒤에 수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있다. 민노총의 가장 핵심적인 그다음에 우리나라 강성노조 핵심인 현대차, 기아차 지금 자동차에서 돈을 벌어서 그나마 먹고 사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노총의 성명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장의 대기업 노조들 강성노조입니다. 이럴 때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위해서라도 광화문에 모이십시오. 이거 꼭 좀 편집하지 말고 해주세요. 제가 이 방송 기자 생활, 앵커 생활 오래 했는데 집회 시위를 하라고 그게 외교협상의 기본이에요. 트래블 게임에 의하면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반중 노선에 세우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원시어터라 그래서 전역을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로 막 합치자라는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그냥 그 궁합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한국군이 북한군을 막는데 전념하고 미군은 중국을 막는데 이제 가겠다라는 걸 요번에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까지도 미국 편에 서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대외 전략의 주축은 한미동맹이고 한미관계는 우리가 계속 강화하고 계속 우리가 지주로 삼겠지만 그것이 반중이 될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 국익이 있고
중국과도 어느 정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예. 지켜야 된다는 거를 확실히 지키고 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조금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 마지막 발언 시기인 것 같은데 보통은 마지막 발언은 막내부터 시키는데 여기는 끝까지 처음부터 순서를 안 바꿔주셔서 앞에서 다 좀 먼저 하시겠다고 손을 드시는 바람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도 이번 정상회담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관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이거는 사실은 0대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0에 가깝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려운 회담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직까지 안보 문제가 제대로 걸려지지 않은 거. 저는 홍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 가해지는 압박이 굉장히 커요. 5월 말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안보회의에 36분짜리 연설을 하는데 한국은 34분에 한 번 나오고요. 오히려 인태 지역에 있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안미 경중 안 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 된다. 이거 지금 이미 물어오는 거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요즘 계속 나오는 동맹 현대화라는 거. 그건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이게 제임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 위협만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로 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어는 한국이 책임지고 안보를 주도해라. 이거는 저는 동맹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변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북한의 핵위협은 현존하고 계속 강화되고. 이거 동맹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론 이번 회담에 가서 자세한 내용은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어떤 정도의 입장에 서 있는가. 예. 그리고 계속되는 이 핵에 대한 핵 동맹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연계하고 가야 될 것이냐. 최소한도의 이 방향성은 이번에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